꿈이란 이게 제가 사실 꿈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약간 성서에 벗어날 것 같아 갖고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 영역 연구에 장을 넓힌 프로이드는, 저도 프로이드 책 많이 읽어봤어요. 꿈에 대한 유흥에 대한 책도 많이 읽어보고, 프로이드는 과거의 기억 같은 잠재적인 요소가 꿈에서 표출된다고 주장했긴 했습니다. 근데 현대 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꿈의 내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주로 우리 일상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독일의 실험에서 대상자에게 폭력, 모욕 등에 관한 영화를 보여준 후 꿈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초기 꿈의 3분의 1은 영화 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즉 깨어있을 때 집중했거나 뇌리에 담았던 내용은 다른 기억보다 꿈에 나올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꿈에 폭력적인 거라 또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사랑하는 여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든가 그러한 또 아름다운 경치, 정말 지금도 새소리 나오지만은 새소리 흘러넘치는 그 끝도 없이 파란 하늘과 이런 것들, 또 무지개가 꿈에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지 경험이 없는 데서는 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뇌에 저장된 기억 중에 무작위로 불러온 영상이나 음성이 꿈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도 한 번도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은 꿈에 등장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실제로 꿈을 꿀 때 뇌의 상태를 검사하는 연구 결과 뇌의 상상력을 담당하는 부위는 다른 부위에 비해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꿈에서 영상 정보를 재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은 꿈을 못 꿔요. 아예 꿈을 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귀에 그거를 들으면 청각적인 꿈은 또 꾼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죽음과 함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였던 아가씨 하나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냥 남편 얼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근데 갑자기 뇌사 상태가 왔고 병원에 수술을 하러 갔는데 남편 얼굴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결혼 반지도 보고 수술해준 의사도 보고, 그리고 또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하늘나라가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이 세상으로 불려졌죠. 그러나 살아는 났지만 그대로 시각장애자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병원에 있는 거, 색깔 이야기, 남편 모습, 자기 손가락에 반지 껴진 거, 반지의 모습, 이걸 그대로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꿈은 내 경험에서 반영된 거라는 그 이야기도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은 일상생활 모습의 반영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풍경을 본 것 같은 꿈도 있을 수 있어요. 이는 뇌에 저장된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합성해서 재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지간하면서 살면서 볼 수 없는 풍경,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낡은 탑과 그 인근을 주행하는 경정철이 꿈에 나왔다면 그것은 이전에 이렇게 깨어있는 동안 사막도 한번 본 적이 있고 탑도 본 적이 있고 경전철도 본 적이 있는데 꿈에서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합들이 많습니다. 꿈에. 신비의 사기꾼이라는 책에서 기억을 떠올릴 때 3인칭으로 떠올리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을 합니다. 기억이란 그대로 사진 찍듯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이미지로 저장되어 가공될 수 있어요. 기억은 인상적인 것만 기억되고 빈 공간은 모자이크처럼 상상으로 채워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이 저장되는 원리를 이해한다면 꿈속에서 다양한 기억들이 뒤섞여 독특한 스토리로 구성되는 것도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어딜 가야 돼. 이제 전철에서 내려야 되는데 어느 전철칸을 지나가는데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남자친구들, 성당 친구들이 꿈에 다 나타났어요. 근데 그냥 우리 또 고등학교 때 엄청 예뻤던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도 꿈에 나타났고 아주 키가 조그마하고 통통한 여자아이도 있었는데 걔는 그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예쁘지 않았는데 꿈에는 굉장히 예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내 친구들도, 오늘 남자친구들도 꿈에 아침에 나타났어요. 아마 그동안 우리 1년에 한 번씩 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봐갖고 아마 꿈에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같이 모여있는 장면인데 난 또 빨리 가야 돼갖고 눈 인사만 하고 지나갔던 오늘의 꿈 얘기입니다. 꿈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해몽이라고 하고, 대개 좋은 꿈으로 알려진 것은 용꿈과 돼지꿈, 그리고 똥꿈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불길하다고 여길 죽는 꿈도 재생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래요. 흔히 꿈은 현실에서 반대로 일어난다고 하는데, 꿈속에서 꾸는 꿈의 내용이 반대로 일어나는 것이 정확한 해몽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또 태몽꿈, 이 태몽꿈 경우는 굉장히 많죠. 우리 어머니는 그 잉어가 당신 치마로 팍 들어 안았대요. 저 꿈을 꿀 때 연못에서. 그래서 제 이름이 원래는 황창연, 이 연이 연문연자. 어쨌거나 흉몽은 안 좋은 꿈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꿈도 많이 꿉니다. 깨어나고 기분 나쁜 꿈들도 꽤 많죠. 저도 옛날에 하여튼 꿈 얘기하면 정말 좀 신비스럽고 좀 은밀한 내용의 꿈들도 굉장히 많죠. 정말 꿈에 내가 막 여자를 안으면 나는 신부를 관둬야 되는데 막 거절할 수도 없고 막 그런 꿈 꾸고 깨어났는데 그게 꿈이었을 때 다행이다, 그런 꿈도 여러 번 꿨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 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밤새 흉몽을 꾸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밤새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하루 일진이 안 좋을 것 같다는 표현이 우리 많이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때 흉몽을 많이 꿉니다. 흉몽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이빨 빠지는 꿈이 있습니다. 이 이빨 빠지는 꿈은 아랫사람이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것, 또 형제 친척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꿈은 꿈일 뿐입니다. 일상생활이 건전하면 꿈 역시 건전한 꿈을 꾸거나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죠. 자, 이제 유대 민족의 이제 창세기 오늘 이제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끝나갖고 다음 주 방학입니다. 한 주 동안 방학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 방학하는 동안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시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15살에 우르를 떠나고 75살에 하란을 떠나죠. 야곱은 70명이나 되는 자손을 거느리고 이집트 고센 지방으로 정착을 하죠. 400년 후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히브리인들은 천신만고 끝에 이집트를 탈출하고 시나이 반도에서 40년을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패망해서 고대 근동 지방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민족이 멸족이 됩니다. 멸족.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거죠. 기원전 587년 남유다는 바빌론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그리고 기원전 538년, 그러니까 한 50년 만에 유대인은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 덕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한 600년 살았나요? 70년, 기원 후 70년 유다인의 반란, 로마에 대한 반란, 그리고 최종 반란이 135년에 일어나는데 전 팔레스티나 지역 유다인은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전 세계를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탄생을 하는 거죠.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 근데 1948년 5월 14일 200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유대인은 귀환을 합니다. 지금 제 강의가 나가고 있는 중에도 가자지구,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은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포탄을 많이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2,000발, 3,000발, 유다인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지금 가자지구, 지중해 쪽에 있는 걸 가자지구라고 그러고 갈릴리아 요르단강에 붙어 있는 걸 서안지구라고 그래요. 이 두 지역이 지금 아랍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거기에 가둬놓고 지금 이 전투기로 폭격을 하고 막 건물을 부시고 막 지금 난리를 지금 치고 있죠. 땅이 없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족보는 큰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단군 왕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뿌리가 자기와 직접 연관된 역사를 나열하거나 말해보라고 하면은 5,000년 유구한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할 사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도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얘기해 주지 않았고, 또 그게 아마 우리나라 이 유목 떠돌이 생활을 안 하는 우리들은 굳이 그 족보만 나중에 펼쳐보면 되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유대인은 끊임없이 이 나라 저 나라를 헤매었기 때문에 오로지 성경과 그에 따른 족보를 달달달 외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미국의 이해가 끝나고 나면 한민족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중국에 대한 이해도 했죠. 일본에 대한 이해도 했죠. 미국에 대한 이해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왜 우리가 그 나라들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했던 겁니다. 진짜 공부로 들어갈 겁니다. 성서의 근간을 따라 단군 신화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조상님들과 역사에 대해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 성경 특강과 한민족 역사 이야기가 궤가 같을 것이기 때문에 흥미로울 것입니다. 창세기 따라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거의 아주 중요한 한 큰 성경 공부의 산을 넘으신 겁니다. 다음부터 한 주일 방학하고 다음 주부터 탈출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써준 우리 제작진들, 편집자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강의 열심히 들어주고 댓글 달아주신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한테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한 주는 방학입니다. 좀 마음 편안하게 한 주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생수에 담아